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케이스 리뷰를 진행할 건데, 오늘 우선 영상에 나오는 분은 이제 그 나바코리아 GP 클래식 모델 1위를 하신 분입니다. 운동 웨이트도 많이 하셨고 많이 이제 잘 하시는 분인데 몸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운동하실 때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지인 소개로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돼가지고 방문하신 분인데, 특히 이제 상체 운동할 때 이제 좌측에 대한 불편감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또는 왜 그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괜찮다, 뭐 유지력이 좋고 기능 개선에 괜찮더라라고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찍은 거고. 자, 바로 이제 영상을 보면 제가 잠깐만요. 제가 테스트 동작으로는 이제 OHP 오버헤드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 세 가지를 받고, 이 세 가지를 일단 선택한 이유는 그분께서 일단 가장 좌우 균형이 좀 안 맞고 좀 불편한 동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세 가지 동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동작으로 선택했고, 바로 일단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더 높고 왼쪽이 더 내려가는 형태로. 이거 할 때 왼쪽이 불편하다는 건가요? 네, 왼쪽이 불편합니다. 왼쪽이 하다 보면 이제 바가 점점 기울고, 오른쪽이 더 높고 왼쪽이 더 내려가는 형태로. 네. 지금도 혹시 왼쪽이 불편해? 지금은 왼쪽이 불편한 것보다는 조금 왼쪽에 부하를 더 많이 받는. 좌측에 부하를 더 많이 받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 불편하기보다는 부하를 더 받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절대 좌측이 무게를 잘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좌측의 견갑골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좌측 삼각근이 과활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삼각근의 과경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분은 아마 부하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절대 잘 받는 느낌은 아닙니다. 저게. 왼쪽에 힘이 더 많이 실리는 느낌. 네. 오케이, 다시 하나만. 바가 이제 좌측으로 약간 기울기도 했는데, 뭐 당연히 무게가 올라가면 더 심해지겠죠. 사실 뭐 영상에 봤을 때 크게 많이 기울진 않았는데, 근데 평소 많이 기운다고 하셨거든요. 평소 이제 원래 무게 치던 무게를 치면. 그리고 이제 이날 이렇게 운동하고, 지금 영상에 나온 건 좌우 5kg씩만 꽂았거든요. 이렇게 운동 하루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거든요. 요즘 운동할 때 조금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 내용이, 잠시만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오늘 OHP 하는데 원래 80일 때 많이 돌아가는데 오늘은 괜찮더라. 이게 좀 다행히도 이제 평소 운동할 때도 괜찮은 거죠. 원래 80 정도 치면 많이 돌아가고 많이 기운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저렇게 좌측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 좌측 전거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전거근의 기능인 이제 상방회전이랑 전인의 기능이 떨어져서 아마 좌측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올라오고, 오케이, 걸어주고. 그럼 이거 할 때도 왼쪽으로만 부하가 많이 실리는 느낌? 네. 지금도 혹시 그래요? 네, 부하도 많이 실리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하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부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부하, 부담이 오는 거죠. 움직임 자체가 오른쪽이 훨씬 좀 더 자유롭습니다. 상하의 편중. 오른쪽이 더 자유롭다. 오른쪽이 조금 더 부드럽다. 네. 오케이. 몇 개만 더 볼게요. 지금은 차이가 좀 나요? 네. 왼쪽이 좀 불편한 느낌? 네. 오른쪽. 벤치프레스 할 때도 좌측이 불편하고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서 점점 좌측으로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OHP처럼. 지금 현재 무게는 이제 거울에 보이는 것처럼 한쪽당 15kg씩 달고 하고 있거든요. 바 무게까지 하면 총 45에서 50kg 정도 됩니다. 좀 낮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운동 다 봤는데
그냥 위 세 가지 운동할 때 우측보다는 확실히 좌측에 부담이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평소에도 그렇기도 하고 그 결과로 바벨이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저의 목표는 좌우 똑같이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단 그게 목표죠. 평소 무게를 많이 치는 그 부하까지 양쪽이 동일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평소에 원래 무게를 치던 그 무게까지 동일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고, 영상에서는 평소 하는 무게보다 매우 작게 무게를 달아서 테스트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카톡 잠깐 보여드렸지만 평소 들던 80kg 무게에서도 바벨이 틀어졌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죠. 이날 하루 봤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어떤 운동을 했는지 볼 건데, 첫 번째로 제가 봤던 거는 그 관절과 상완 관절의 엔드필을 느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GH 조인트 또는 오목 위팔 관절이라고 하죠.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보통 한쪽이 안 좋으면 반대쪽도 좋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왼쪽이 안 좋으면 그만큼 좌측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이 좋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우측이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좌측이 더 안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발목이 좌측이 문제였지만 뭐 스스로 인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몸에서는 좌측이 불편한 걸 알아서 뭐 오른쪽으로 체중을 점점 실어서 걷거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측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측이 아파서 왔는데 오히려 좌측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이분이 좌측이 아프다고 하고 운동할 때도 좌측이 불편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좌측의 뭐 충돌인지 회전근개의 문제인지, 뭐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상근인지 극하근인지, 뭐 견갑하근의 문제인지,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도 있는데, 진짜 좌측이 문제인지 그럼 우측은 괜찮은지 비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회원분은 좌측이 불편하고 부담 간다고는 했지만 진짜 그런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불편하지도 않고 예. GH 조인트의 아프진 엔드필을 느껴보는 거. 어렵죠. 끝느낌이라 그래. 관절의 끝느낌, 관절의 끝느낌, 엔드필이. 여기도 괜찮고 네. 좀 더 부드러운 것이 느껴져요. 이쪽이 더 부드럽습니다. 오른쪽이 그냥 들면서 저도 확 느꼈지만 확실히 부드럽거든요. 이건 아마 저랑 저 선수분만이 느낄 겁니다. 여기서 일단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 좌측이 문제인지 우측은 괜찮은지. 그리고 뭐 사실 더 중요한 건 근육의 기능을 떠나서 관절의 움직임을 그냥 체크한 겁니다. PROM을 체크한 겁니다. 일단 엔드필은 우측이 더 부드럽긴 해도 사실 뭐 좌측도 딱히 문제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80도 각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네. 해줘. 다시 내. 일단 적힌 대로 경관절의 안전성과 기능 체크인데, 경관절의 안전성은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90도 외전한 상태에서 회전이라는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만약 경관절의 안전성이 없다면 90도 외전에서 이미 불편함이 느껴지고 삼각근에서 경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회전의 움직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렸다가 다시 돌리고. 자, 할 때 여기 힘들어 오는 거. 이제 힘이 잘 들어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힘이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계속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 네. 앞쪽에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죠, 이분이 지금. 좀 뒤쪽 여기도 괜찮. 좀 뒤쪽에서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회전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외전 90도에서 경관절이 불안정하고 ST 조인트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뭔가 계속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 네. 앞쪽에서 좀 뒤쪽에서 나는 볼게요. 것 같아요. 뒤쪽에서 충돌. 이쪽에서 견봉 쪽에서. 여기 후방 관절랑 이쪽이 좀 빡빡하다. 네. 빡빡한 느낌. 아니요, 통통 약간 관절랑이 탕 터진 느낌. 관절랑이 터지. 이분이 이제 관절랑이 터지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느낌을 얘기하는 거냐면,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무슨 말이지? 몰랐는데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표현은. 이게 약간 그 공기 터진 느낌. 공기 터지는 느낌이라고 하죠. 그 흔히 말하는 뼈소리, 탄발음. 이건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 그 관절이 꺾일 때 활액의 압력이 변하게 되면서 그 기포가 터지는 겁니다.
이걸 공기 터지는 느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 뭐 사실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태가 좋진 않다. 그냥 뭐 혈액순환도 잘 안 일어나고 상태가 좋진 않구나.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공기 터진 느낌으로 여기 느낌. 부드럽습니다. 이쪽은 부드러운 느낌 나고. 자, 우측은 바로 확실히 부드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좌측을 해봤기 때문에 느낌이 확 났을 거예요. 그럼 앞에서 엔드필에서도 좌측이 문제였고 이 움직임도 좌측이 확실히 우측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관절의 끝느낌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기능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제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아까 이제 PROM으로 이제 엔드필 느끼려고 그 경관절을 180도 굴곡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좌측이 조금 더 빡빡하긴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내버려 두고 이 부분에서 지금 스탠딩에서 외전 90도 외전한 상태에서 회전할 때는 확실히 뭐 공기 터지는 느낌도 나면서 힘도 느껴지지 않고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테스트는 제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이제 목표가 된 거죠. 웨이트 운동 세 가지 할 때 좌측에 대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탠딩에서 90도 외 회전한 상태로 회전의 움직임을 지금 하는 거 좌우 동일하게 만들자. 이게 목표입니다. 일단 만약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도 이제 웨이트 운동할 때 불편하다면 이제 그때는 다른 문제를 찾아야겠죠. 근데 지금 일단 이게 너무 강력하게 좀 문제가 돼서 일단 이거를 목표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일단 왼쪽이 문제네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가 좀 힘이 들어옵니다. 여기 오른쪽은 지금 회전근개도 힘이 느껴진다고 하죠. 저기 힘도 들어오고 오른쪽이 일단 힘. 확실히 일단 왼쪽이 문제. 이제 좌측을 우측처럼 만드는 목표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영상에서 넣진 않았는데 스탠딩에서 지금 좌측에 대한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왼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90도 외전에 대한 부하는 싫지 말고 회전에 대한 기능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해서 앉은 상태에서 팔을 딱 받쳐가지고 90도 외전한 상태에 받쳐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영상에 나올 겁니다. 제가 못 찍었어요 이거.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어깨 충돌이랑 공기 터지는 소리도 아까 비슷하고 회전에 대한 힘도 인지가 안 됐어요. 똑같았어요. 앉아서 팔 받쳤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ST 조인트뿐만 아니라 회전근개도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바로 이제 스파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근데 확실히 사실 제가 그 단톡방에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게 ST 조인트의 움직임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움직임 기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는 확실히 우측보다 좌측 움직임에서 불안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상방회전 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좀 되게 불안합니다. 불안한 느낌. 다시 돌아오고 날개뼈를 바닥에서 살짝만 떼서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그냥 말없이 시키고, 그러니까 잘 하나 못 하나 보는 거죠. 그 기능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나 뭐 안 일어나나 보다가 지금은 이제 견갑골 전인을 약간 시켜가지고 ST 조인트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사용해 보라고 약간 가르쳐 줍니다. 설마 방법을 몰라서 못 썼던 건가 싶어서 한번 가르쳐 주고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제 팔을 들어 올리라고 해도 견갑의 전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방회전이 있으려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은 평소 뭐 어떤 운동을 할 때 팔을 드는 행위를 할 때 ST 조인트의 움직임이 잘 쓰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시 출발. 이렇게 하면 힘이 좀 더 들어오고 네. 어깨 쪽은 괜찮고 네. 상완뼈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렇진 않고 네. 다시 올라갔다. 불안함이 있긴 한데 통증도 없고 뭐 정각원에 힘도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무게를 달아서 무게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웨이트 할 때 맨몸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게를 달고 하니까 이 포지션에서 그만큼의 무게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무게를 조금 부하해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상방회전이지. 뭐 작은 막대기 하나 들었죠 지금. 저게 1k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견갑골이. 한 번 더 인지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지시켜주고 다시 시켜봅니다. 자, 어깨 불편하지도 않고 돌아올 때 불편합니다. 돌아올 때 다시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 아프다고 하거든요. 1kg 정도 들었더니 하방 회전할 때, 상방 회전 갔다가 이제 복귀할 때 움직이면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이때 제가 이분의 경관절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유심히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만약에 통증을 느낌과 동시에 경관절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었다면 움직임 별론데 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경관절 움직임에 더 집중했을 건데 경관절의 움직임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무게를 컨트롤할 만큼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 돌아오고 이때 네. 불편함이 좀 있다. 자, 우리 그 들이마시면서 배부 풀리는 겁니다. 코어입니다. 코어. 지금 이제 코어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사지의 움직임에 코어가 반응하잖아요. 그 피드포워드 기전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상방회전에서 사용되는 전거근 근육이 외복사근이랑도 뭐 해부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외복사근 복부 쪽에 있는 근육이 특히 외복사근의 기능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상방회전 시 상방회전할 때 영향이 있겠죠. 연관성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인위적으로 지금 코어를 활성시키지만 제가 아까 견갑골 전이시켰던 것처럼 사실 이것도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재 기능 지금 코어 기능이 부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제가 하면서 일부러 말 안 하고 복부 쪽에는 힘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체크를 보고 있었는데 코어 쪽에는 전혀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무게를 올렸을 때 문제가 되면 코어 쪽 한번 체크해봐서 비교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지금 복부 쪽을 조금 활성시킨 상태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얘를 잡고 나면 얘가 괜찮아질까 체크하는 겁니다. 배의 힘으로 그거 들고 와. 이때는 괜찮습니다. 이때는 통증은 없고 다시 올라갔다가 배의 힘으로 들고 온다고 생각하고 들고 와. 이제 아프진 않고 근데 좀 편한. 다시 올라갔다가 그 편하다고 하거든요. 편했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조금만 땡길게요. 트렁크의 안전성을 잡은 상태는 통증은 없다고 하거든요. 불편한 게 없다고는 하거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 세 가지 운동할 때 좌측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앉은 자세에서의 회전의 움직임과 아까 영상에는 못 봤지만 그리고 스탠딩에서의 회전의 움직임을 잡아야 하는데 그 스탠딩에서의 회전의 움직임을 잡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상방회전의 움직임을 체크했는데 불안함도 있고 1kg 정도 부하가 실리니까 통증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상방회전의 근육들은 즉 견갑골의 안전성을 잡아주는 그 근육들이 약한 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코어 쪽의 문제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연결되셨나요? 이제 아프진 않고 근데 좀 편한. 다시 올라갔다가 그게 힘들어. 여기서 이제 영상을 찍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 바렐에서 사이드밴드라는 동작에서 등척성 운동을 하기 이전에 뭘 했냐면 이거 직전에 나왔던 스파인에서 전거근 운동하고 다시 아까 앞에서 그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앉은 자세에서 회전 움직임 테스트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했었어요. 지금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뭐야 이거 잠시만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운동을 견갑골이. 하고 나서 이때 올라갔다가 오른쪽 천천히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똑같아요. 별 큰 차이가 없었어요. 삼각근에만 힘이 과하게 들어갔고 특히 후면 삼각근 쪽에 이제 여기서 생각했던 게 이제 스파인에서 코어 잡고 뭐 어떻게 해서 상방회전을 만들어 봤을 때도 그래도 기능은 괜찮았는데 스탠딩에서 움직임을 만들기에는 아직 우리 그 보디빌더 선수분의 삼각근의 힘과 겨루기에는 아직은 전거근이 균형이 맞지 않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폴스 커플이라고 하죠. 짝힘. 그래서 그 힘을 더 강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사이드 플랭크를 실시했었는데 그것도 영상에는 없습니다.
못 찍었어요. 조금 그게 뭐 조금 뭔가 안 맞아가지고 사이드 플랭크를 했어요. 측면 코어를 조금 잡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 했는데 사이드 플랭크 실시할 때 이분이 했던 말이 요 측면에 대한 그 코어 몸통의 힘은 모르겠고 다리 쪽이랑 어깨 쪽에 특히 삼각근 쪽에 힘이 정말 과하게 많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분들 자주 보거든요. 사이드 플랭크 딱 하려고 시켜보면 막 어깨 목에 막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어깨 목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측면에 대한 코어를 더 강하게 잡아서 ST 조인트의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해서 바렐에서 어깨를 사용하지 않고 측면 코어를 활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프진 않고. 지금 좀 편하네. 사이드 다시 플랭크랑 올라갔다가 다시 테스트했던 그게 게 지금 없어요 힘들어요? 영상에.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하는 오른쪽 거죠. 천천히 살짝. 좌측 측면 코어에 그냥 호흡 크게 하고 버텨. 호흡 좀 크게 해줘. 들리게. 그냥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앉아서 했던 거, 이 동작이거든요. 앉아서 회전 움직임 체크한 거. 앉아서 팔 받쳐가지고 90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견갑골이 아니라 이제 상완골 이제 회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비교했을 때. 일단 좀 편해요. 일단 좀 편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정거근하고 뭐 하고 다 했을 때도 다 똑같았는데 여기 바렐에서 이제 측면 코어를 활성화한 후에 통증이 제가 그 단톡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증이 한번 잘려 나간 거예요. 확실히 좀 떨어진 거죠, 통증이. 그러면 측면 코어랑 연관성이 좀 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편한 느낌? 네. 힘은 혹시? 이게 좀 더 등 쪽으로 넘어오는 느낌이에요. 좀 느껴지네. 이쪽. 후면에 텐션이 많이 죽는 느낌. 뭐라고 하냐면 후면에 텐션이 많이 죽은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회전근개 쪽에도 힘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후면 삼각근의 경직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측면 코어가 얘랑 진짜 확실히 연결이 돼 있구나. 특히나 이분은 뭐 어떤 정거근의 견갑골 상방회전의 문제가 아니라 코어 쪽에 문제가 좀 강하게 있겠구나. 코어가 많이 약하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랑 비교했을 때. 바로 이제 스탠딩 아까랑 스틱을 비교했을 합니다. 때 막 어디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삼각근 쪽에 후면 삼각근이나 이쪽으로 힘이 많이 빠지는 느낌. 빠진. 확실히 삼각근 쪽에 경직이 많이 떨어진 느낌. 이제 삼각근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무리하게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아직도 힘은 못 느낀다고 하죠.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직도 수축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가지러 삼각근 가야죠, 또. 쪽에 후면 삼각근이나 이쪽으로 힘이 많이 빠지는 느낌. 빠진 느낌. 가만히 있고. 내가 손을 놔도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확인하려고 인위적으로 ST 조인트의 활성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까 수파인에서 인위적으로 복압 잡고 상방회전했을 때 괜찮았던 것처럼 제가 확인차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ST 조인트가 활성이 되면 또는 뭐 정거근이 활성이 되면 괜찮을까 싶어서 그냥 계속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점점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힘을 혹시 유지할 수 있겠어? 네. 그 상태에서 다시 돌려봐. 그 긴장을 좀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삼각근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기 힘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삼각근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회전근개에 대한 힘도 들어온다고 하죠. 근데 혹시 느꼈나요? 제가 조금 회전근개에 대한 힘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이분 목소리에서 뭘 느꼈냐면 큰 확신이 없어 보이는 목소리. 아까보단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다른 걸 찾아야죠. 계속 찾아야 됩니다. 소리 나는 거야. 안 나네요. 소리 난다고. 소리도 이제 안 나긴 하는데 뭐 사실 애초에 사실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괜찮으나 처음에 비교해 보면 괜찮은 거지 아직 웨이트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찾아봅니다.
약간 누른다는 느낌은 유지한 상태로. 이 누른다는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인지하고 하면 보이는 것처럼 지금 ST 조인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진행하면 확실히 소리도 안 나고 등 쪽에 힘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이 알지만 코어 쪽이 많이 약해.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는 대근육이 너무 강하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속근육들이 좀 활성도가 떨어지지 않나. 불균형인 거죠. 확실히 소리도 안 나고 그쪽 힘도 많이- 느껴지고. 네, 느껴져. 오케이. 그렇게 하겠네. 그러면 햄스트링 쪽에 그래서 이제 하지로 내려갑니다. 고관절의 기능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아래쪽을 좀 보려고. 뭐 물론 여기서 굳이 뭐 하지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코어 운동 조금 더 강하게 시키고 뭐 하면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분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그 스쿼트 할 때도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겸사겸사 골반도 같이 보는 겁니다. 엉덩이 힘 안 들어와요? 네, 햄스트링으로 네 뭔가 햄스트링 쪽이 허벅지 쪽으로 양쪽 다. 엉덩이 힘은 안 느껴지고 햄스트링만 힘이 들어옵니다. 네 오른쪽 브릿지라는 동작에서 또는 뭐 고관절 신전이라는 동작에서 뭐 또는 뭐 무릎 관절을 90도 플렉션한 상태에서 엉덩이 자극은 못 느끼고 햄스트링에만 자극을 느낀다. 고관절의 기능도 정상은 아니죠. 아까 스탠딩에서 견관절의 회전 움직임 할 때 삼각근에만 힘이 과하게 들어온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협력근 우세 패턴. 협력근 우세 패턴이라고 합니다. 햄스트링이 오른쪽 힙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왼쪽보다 오른쪽은 엉덩이 힘이 좀 더 들어온다. 네, 왼쪽은 전혀 엉덩이. 그나마 이제 우측의 둔부는 느껴지나 좌측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러면 이제 좌측 고관절의 문제가 좌측 견관절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만약 좌측 둔부에는 힘이 잘 들어오고 반대로 우측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우측 엉덩이 힘을 더 못 느끼고 오히려 왼쪽이 더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측 고관절의 문제가 좌측 견관절과의 문제가 연관성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진 만약 이런 분이 방문했을 때 트렌델렌버그 이제 사인인데 오른쪽 어깨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왼쪽 어깨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골반이 틀어진 상태 회원분이라면 그냥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그리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지금 우측이 문제라고 조금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좌측은 그럼 정상이 될까요?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보상적인 움직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발목을 보진 않았지만 잠깐만요. 발목을 보진 않았지만 발목의 문제가 견관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이분 발목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이제 하체 그 스쿼트 할 때 그건 따로 볼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진짜로 이분 케이스가 그런 문제인지 또는 어떤 문제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직접 발목이든 고관절이든 그걸 개선했을 때 진짜 좌측이 좋아지는지를 체크해 봐야죠. 앞에서 제가 계속 그것을 그렇게 찾고 테스트하고 버릴 건 버리고 들고 갈 건 들고 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다음에 이분 스쿼트 할 때 볼 건데 이분 그 스쿼트 할 때도 발목이 좀 문제라고는 하더라고요. 발목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발목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볼 거예요. 그때 스쿼트 할 때. 일단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좌측이 문제니까 좌측을 개선해 봐야겠죠. 해봐야 알겠죠. 이쪽은 전혀 잘 모르겠다. 다시 왼발 올려서 지금은 굴곡근의 기능을 체크하는데 뭐 굴곡근의 기능 아니라
뭐 프론 힙 익스텐션으로 이제 둔부의 발화 패턴이나 엉덩이에 대한 고관절의 신전근에 대한 걸 확인하셔도 됩니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테스트는 그냥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굴곡근의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의 핵심은 그냥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벤치프레스 할 때 왜 좌측 어깨가 아프지? 충돌이 있나? 회전근개 손상이 있나? 뭐 체형이 틀어져서 그런가?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을 했더니 회전근개 기능이 잘 안 되네. 기능이 잘 안 하고 있네. 그럼 회전근개가 약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회전근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회전근개는 일을 하지 않지? 왜 회전근개가 약화되었을까? 왜 기능이 떨어져 있을까? 이런 식으로 왜를 찾는 겁니다. 각 근육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해서 찾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허벅지 뒤쪽 많이 뻣뻣한 분들 있잖아요. 허리 숙이려고 하면 뭐 허벅지 뒤쪽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 햄스트링이 경직이 돼 있네 또는 짧아져 있네. 그럼 늘려야지 스트레칭 해야지가 아니라 왜 경직이 됐을까를 생각해서 해결하는 거죠. 이거 왜 관련된 영상 제가 인스타에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또 찾아놨는데 이거죠. 인스타에 여기 이 영상이거든요. 다시 이제 저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맥락으로 저걸 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호흡하고 버틸 겁니다. 누를 거예요. 버텨야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골반 앞쪽에 힘이 들어온다. 네, 이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옵니다. 고관절에 일단 저항을 줍니다. 굴곡한 상태에서 이때 과연 굴곡근의 발화 패턴은 어떤지 체크하고 힘이 어떻게 들어올지. 지금 일단은 손만 봐도 허벅지 쪽으로 힘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딱 만지는 데가 대퇴직근 또 대퇴근막장근 그쪽이거든요. 우리 왜 엉덩이 기억상실증이 있잖아요. 기억상실 증후군인가요? 뭐 무슨 운동을 해도 다 앞벅지만 들어오고 엉덩이 자극 못 잡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 테스트 해보시면 다들 저기 힘이 들어온다고 하실 거예요. 고관절의 근위부의 안전성이 떨어져서 원위부의 과사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으로. 네. 안 돼. 오케이. 장골근 쪽으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지금 느낌 어때? 좀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허벅지 논다? 네. 안 돼. 제가 어느 정도 근육의 위치랑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냥 시켰다가 이제 한번 얘기해보고 계속 보는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살짝 힌트를 주는 거죠. 근육의 위치 인지해주고 다시 진행했는데 여전히 알고는 있지만 몸에서 못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제 정답을 다 가르쳐줬어. 여기 힘으로 버텨야 돼. 그전엔 얘기를 안 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분은 지금. 그 이유를 또 찾아봐야죠. 안 돼.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큰 근육이 들이마시면서 밀어서 이 힘을 뭐야 이거 힘이 안 들어와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코어를 활성 한번 시켜 보려고 했더니 다시 밀어놓고 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 살짝 눌러보세요. 아니야 배가 들어가잖아. 운동이 정말 안 될 정도로 코어 기능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것 중에서 아까 뭐 회전 돌리고 뭐 이런 다 떠나서 여기서 가장 큰 양성이었습니다. 제일 못했어요. 이 동작에서. 아까 제가 왜 바렐에서 사이드 밴드 등척성 운동하는데 하고 나서 통증 잘라내기 좀 통증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진짜 여기가 심각할 정도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시 밀어서 근데 이게 너무 약해. 운동이 정말 안 될 정도. 텐션감이 전혀 없어요. 밀어서 그래서 양발 편 상태에서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몸통을 집중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좀 변경해서 다시 봅니다. 호흡은 호흡대로 하고 다리 올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는 힘은 미는 힘대로 놔두고. 지금 이렇게. 이거 하는 거는 제 그 유튜브 그 영상에 있죠. 한 번만 더. 다시. 밀어서. 호흡은 호흡대로 하고. 힘 빼고. 유지가 잘. 단계를 하나씩 점점 올리면서 이제 쓸 줄 아니까 부하에 점점 노출시키고. 유지돼. 오케이. 자, 들이마시면서 배 밀고. 호흡하고. 호흡 유지하고. 다리도 들고 있어. 버텨야 돼. 배 힘 혹시 들어와요? 네. 오케이. 다시 힘 빼고 다리는 가만히 있고. 자, 배 힘 싹 다 뺐다가. 배 힘 싹 다 빼야 돼. 이렇게 다시 밀어서 그 힘 유지한 상태 호흡하기. 지금 하는 운동은 호흡을 통해서 브레싱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그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호흡을 교정하거나 호흡을 개선하는 건 아닙니다. 호흡을 교정하거나 호흡을 개선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IAP 복강내압을 만들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로컬 코어 머슬들을 지금 활성시키는 거지 호흡을 교정하거나 호흡을 개선하는 건 아닙니다. 호흡은 자연적인 거라서 저희가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배에 힘 뺐다가. 다시 밀어서. 이제 그걸 그 힘 통해서 유지하면서 로컬 호흡하기. 코어 머슬들을 그 활성시킬 수 호흡하면서 있는지 양발 동시에 내려가. 호흡을 형성할 수 있는지 하나 이거 보고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찍고 올라오기. 올라와서 배 힘만 뺐다가. 이렇게. 그래서 왼발만 천천히 들어 올리고. 가만히 있고. 버팁니다.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느낌이랑 비교해주면 돼. 네. 허벅지 힘이 들어온 느낌이라. 좀 덜 안 들어옵니다. 허벅지는 좀 빠졌어요? 네. 혹시 그 앞쪽, 골반 앞쪽 느낌은? 듭니다. 이쪽 듭니다. 그쪽으로. 또 안 돼요. 저렇게 잡긴 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강하게 잡진 않았는데 여전히 대퇴부의 우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통 근육보다 굴곡근이 우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고관절 굴곡근 안에서도 협력근의 우세 패턴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근육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가 불안정하다 생각해서 활성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코어가 어느 정도 활성됨으로써 고관절의 굴곡근의 근위부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살아나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이분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내리고. 버텨. 정말 근육 활성이 잘 안 일어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원심성 등장성 수축으로 활성을 시킵니다. 이거 그 등분성 수축이라고도 하죠. 반대로 그 구심성 등장성 수축도 있습니다. 힘 텐션 잡혔어요? 네. 그 힘을 유지한 상태 천천히 내려가. 근육의 길이를 쭉 이때 그 힘이 늘리거든요. 근데 구심성 등장성 지금 하는 건 원심성 등장성 수축이고 구심성 등장성 수축도 있는데 그건 이제 반대로 이제 그 근육의 길이 짧아지게 만드는 건데 이 방법도 이제 근활성도를 올려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구심성 등장성 수축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근육에 적용했을 때 괜찮으나 그러니까 힘 저항한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 환자분은 아니고 저 회원님이 근육을 이제 수축해서 근육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거죠. 그걸 구심성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활성도는 더 높게 뜨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근육에 적용했을 때 괜찮은데 지금 보는 것처럼 계속 대퇴부에 힘이 들어오고 사용이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냥 구심성으로 진행하면 근 길이가 짧아지는 힘을 그 과활성된 부위에서 다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원심성 등장성 수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들어옵니다. 느꼈어요? 바로 들어온다고는 하거든요. 오케이. 왼발 다시 들고. 활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해서 버티고. 3-4번 정도. 버티고 호흡하고 일단 잡아.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 어깨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지금 브릿지 할 때 자꾸 그 허벅지 자꾸 힘들어나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한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네, 힙에 좀 실리는 것 같아요. 엉덩이 힘이 힘이 실린다고 하죠. 들어온다? 네. 오케이. 다시 해봐요. 올리고. 지금도 여전히 힙에 더 들어옵니다. 엉덩이 좀 더 들어온다? 네. 힘은 잘 들어오지만 사실 뭐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엉덩이 힘은 느껴지나 여전히 햄스트링이 더 강한 우세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코어 활성에 조금 더 저는 집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하면서 좀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다시 밀어서 눌러주고 동시 들어. 이때 여기 누르는 거에 집중. 그 힘에 의해 다리가 들. 그러니까 특히 아랫배 그 골반이랑 하지의 움직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아랫배 하복부에 대한 뭐 근육을 조금 활성을 키우는 거죠.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리고.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양발 무릎 위로 살짝 올려주고 호흡하면서 무릎 움직이기 출발. 그것도 같이 활성시킵니다. 하나. 무릎 많이 안 펴도 돼. 지금 느낌. 힘이 훨씬 더 잘하네. 훨씬 더 잘 들어온다고 하죠. 엉덩이. 이제 어느 정도 우세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서는 네. 저희가 지금 왜 이거 하고 있는 줄 알죠? 이 느낌. 어깨 때문에 어깨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다시 이제 이 여기서 느낌. 체크합니다. 네. 본인이 먼저 이 느낌인 것 같은데 느낌을 알았어. 제가 원하는 느낌을. 네. 느낌 왔습니다. 이제 지금 소리 안 나잖아요. 네. 소리도 이제 안 나요. 정근 힘이 들어와야지 팔을 들고 있잖아. 근데 정근은 힘이 안 들어오니까 삼각근을 계속 잡고 있지. 네. 정근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뒤쪽도 힘 들어오고. 네.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지금 느낌 웨이트. 차이는 있어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좌우 비슷한 느낌? 네. 오케이. 불편하진 않고 왼쪽이. 네. 오케이. 여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 네. 지금 아까 일단 괜찮다고 했죠. 좌우 비슷하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ST 조인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벤치 프레스 할 때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아까 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단 봤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안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지시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반대로 XT 조인트를 사용하지 원래 너가 하던 방식 말고 이걸 조금 써가지고 한번 못해서.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면 이미 지금 가슴 쪽에 텐션이 잡힐 거야. 그걸로 밀면 돼 그러면. 오케이. 걸어주고. 와, 이 느낌은 어때? 몸이 떨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몸이 떨린다고 하거든요. 몸이 떨린다 그래. 그 전에는 괜찮다가. 정확하게는 몸이 아니라 팔이 떨리는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떨린다는 것 자체는 우선은 뭐 ST 조인트의 unstable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는 팔과 어깨의 힘으로 이제 잡고 있던 그 무게를 바와 그 무게를 이제는 팔과 어깨의 힘은 빠지고 ST 조인트의 그 움직임을 배웠으니까 가슴으로만 그 무게를 받는 법을 배우니까 ST 조인트에서는 그 부하를 다 못 받는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ST 조인트의 스테이블 훈련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는 팔과 어깨의 힘으로 무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무게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잘 전달할 수 있다? 뭐 그걸 느낀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벤치 프레스 그 PT 수업할 때 회원님들 수업 가르치다 보면 회원님 가슴에 힘 들어와요 이러면 팔 어깨 또는 손목에 힘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분들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 거기다가 왜 기존에 느끼던 어깨 지금은 불편함도 없어지고. 가슴의 힘은 어떤데? 가슴에 힘은 수축할 때는 좋아요. 지금 느껴지는 가슴 부하로 밀어주고.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한 4개, 5개 정도 했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원래 했던 방식이랑 이 지금 방식 원래 했던 방식이랑 비교했을 지금 제가 가르쳐준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골이 많이 어땠냐고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지금 이 느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레치가 되는 느낌이에요. 비용근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전인된 소리 안 상태에서 들리시죠? 가슴을 이게 면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린다라는 모션을 가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느낌 어때요? 원래 하던 방식이랑 물어봤을 때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이완할 때 벤치프레스 내려올 때 강하게 스트레치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하게 스트레치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은 이제 그 전에 이완할 때는 스트레치 즉 근육의 긴장이 오늘보다는 비교적 약한 상태에서 이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이완할 때 가슴으로 바벨의 무게를 받아서 이완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장성 수축이 확실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가 보니까 훨씬 더 이게 내릴 때 훨씬 더 강하게 스트레치가 일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럼 그전에는 혹시 이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썼다는 얘기? 네. 아, 수축의 느낌만? 아니요, 수축의 느낌을 가져온다기보다 그냥 바벨에 프레스를 그런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느낌만 가져갔었어요. 지금은 그럼 확실히 그전보다 고립이 되는 느낌 이제 고립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뭐 수축감이 더 좋다. 더 강하겠네, 그러면. 네. 맞지? 확실히 가슴에 대한 수축감이나 고립되는 느낌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무조건 고립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움직임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은 사실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을 할 때 사용되는 메인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드린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하고 나서 가슴에 자극이 너무 많이 와서 또는 지쳐서 이제 못하겠어요. 회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 선생님 가슴에 자극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못하겠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팔에 자극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팔이 지쳐가지고 이제 못하겠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회원님이 왔는데 쌤 어제 벤치하고 나서 오늘 삼두의 근육통 진짜 많이 왔어요. 또는 쌤 어제 벤치하고 나서 오늘 대흉근의 근육통 정말 많이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에서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근육을 쓰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느낌은 좀 편합니다. 사레레도 좀 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확실히 네. 편함이 있다. 그래도 왼 그래도 제가 물어보는 게 그래도 아직 왼쪽이 불편한가요? 제가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회원님이 처음보다는 괜찮은 건 이제 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불편함이 남아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죠. 왼쪽이 아직 불편하다 아니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불편하다고 하죠. 전혀? 지금 거의 비슷하다. 편합니다. 좀 움직임이 엄청 편안한 느낌. 움직임이 편해진 느낌? 오케이, 됐어. 이제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그 느낌만 얘기해주면 돼. 좀 부드럽습니다. 왼쪽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얘도 이제 괜찮아졌고 영상이 일단 너무 길어지면 루즈하니까 제가 일단 최대한 짧게 했는데 지금도 47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 하루 저거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까 제가 확인차 연락드렸더니 아까 통 내용 보셨죠? 평소 무게 치던 80까지 쳐도 괜찮다. 유지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이분 아까 얘기했지만 스쿼트 할 때도 발목이 안 좋거든요. 발목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좌우 힘도 다르고 한쪽에 아치가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다음에 또 한번 방문해서 볼 건데 거의 관련해서 와서 하게 되면 영상 남겨서 그날도 수업하는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